러시아의 깊은 곳에서 거꾸로 된 헝거 게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마지막까지 남는 사람이 아닌 엘리트들 이야기입니다. 그들 중 다수가 푸틴의 어린 시절 친구들입니다. 러시아 지도자와 거리를 두려워하며 혼자 남겨진 사람이 쓰러질 때 곁에 있고 싶지 않은 겁니다. 고전적 헝거 게임처럼 엘리트들은 서로와 푸틴을 배신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를 움직이게 하는 모든 것이 배신, 정치적 책략, 그리고 대규모 탈출로 인해 엉망이 되어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러시아 붕괴를 실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전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 상황은 분명한 집단 이탈이 아니며 푸틴 측근들이 그를 버리고 전용기로 떠나는 모습도 없을 것입니다. 또한 측근들에게서 그를 배신하려는 직접적 의도를 듣는 일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러시아에서는 일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의 대부분은 그림자 속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착각하지 마십시오. 엘리트들은 아직 기회 있을 때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실제로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내부자들과 과도 정치인들, 그리고 푸틴 자신까지 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단 한 가지의 대탈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기는 것, 돈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매일 8억 2,700만 달러가 소모되고 있습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 집착에 모든 것을 쏟으며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푸틴의 권력을 떠받치는 이들은 조용히 배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꾸로 된 헝거 게임입니다. 푸틴만 몰락하고 나머지는 살아남을 것입니다. 푸틴 정권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러시아가 침공을 이어가려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부자들과 엘리트들은 푸틴이 그들의 돈에 손을 대지 못하도록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7월 16일 보도에서 이탈 규모를 공개했습니다. 러시아의 최고 부유층 일부는 푸틴과의 친분으로 지위에 올랐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푸틴이 돈을 얻지 못하게 수십억 달러를 해외로 옮기고 있습니다. 엘리트들은 푸틴과 가까이 지내는 위험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 위험이란 푸틴이 목적을 위해 기부를 요청하는 지도자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자신에게 넘어오지 않은 자산을 강제로 압수하는 독재 대통령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간단합니다. 만약 그 돈이 국내에 없다면 푸틴이 그 돈을 가져갈 수 없다는 겁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런 자금 유출은 수백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6명의 부유한 러시아인들과 러시아 엘리트에 정통한 다른 인사들 모두가 같은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의 가장 부유한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자신들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대대적으로 재편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와 금에 투자합니다. 다른 이들은 해외 투자 펀드와 부동산에 현금을 쌓아두고 있습니다. 특히 걸프 지역은 재산을 푸틴에게서 지키려는 이들에게 걸프 지역이 점점 피난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전혀 놀랍지 않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이 이 상황을 자초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오늘날 러시아의 많은 올리가르히들을 만든 장본인이 자신이기 때문에 그들이 체제에 도전하지 않는 대가로 큰 부를 허락받았기 때문에 정작 자신이 필요할 때 그 사람들이 자신에게 충성할 거라 믿었습니다. 이것은 오산이었습니다. 돈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돈으로 사면 그런 사람들은 돈을 돌려달라 해도 절대 안 돌려줍니다. 푸틴은 계속 시도해왔습니다. 아까 기부를 언급했죠? 가디언지는 3월 말 푸틴이 러시아 엘리트들에게 전쟁 자금을 위해 현금을 달라고 적극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 엘리트들은 매일 지출되는 돈을 볼 수 있고 러시아의 국방 예산이 1,600억 달러를 넘었으며 계속 오를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기부 요청을 무시했습니다. 푸틴은 내부 인사들 사이에서도 불신을 조장했습니다. 2024년 이후로 크렘린이 승인한 당국은 정기적으로 자산을 압류해왔습니다. 러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일부 인사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밖 세계와 어떤 형태로든 관계를 유지하려 했던 사람들을 주로 겨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압수로는 푸틴이 원하는 만큼 할 수 없습니다. 결국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 자금을 위해 러시아 내 돈 있는 누구든 친구든 적이든 겨냥하게 될 것입니다. 친구들도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최대한 빨리 현금을 빼내고 있습니다. 이미 이런 일은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르카디와 보리스 로텐베르크 사례는 푸틴이 자신을 위해 가까운 사람도 희생시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두 형제는 푸틴의 오랜 친구입니다. 그들은 유도 스파링 파트너이기도 했습니다. 푸틴이 러시아를 지킬 수 있는 강인한 인물이라는 이미지를 부풀리는데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중요한 순간이 오면 푸틴은 전쟁을 위해 충성심마저 버립니다. 2026년 7월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보고서에 따르면 로텐베르크에게 충성하던 인물들에 대한 속청이 현재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과거 러시아 국방장관 쇼이구에게 충성하던 엘리트 속청과 비슷합니다. 이번 수청으로 인해 푸틴과의 관계를 통해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인 로텐베르크 형제들은 자신들의 네트워크가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콘스탄틴 마르코프와 알렉산드르 나로드코 두 사람 모두 로텐베르크와 직접 연관되어
다양한 프로젝트를 대신 관리하거나 이끌었고 이미 체포됐습니다. 푸틴이 위협이 된 엘리트 집단을 약화시키려 하면서 체포가 늘어날 것이며 모두 푸틴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로텐베르크 형제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을 부자로 만든 어린 시절 친구가 이제 그들을 노립니다. 정치적 영향력뿐만 아니라 방대한 사기업 네트워크를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그 회사들의 수익을 원합니다. 우리는 로텐베르크 형제가 지금 러시아에서 돈을 빼내고 있는 엘리트들 중에 포함되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미친 짓일 겁니다. 러시아의 다른 내부자들 역시 지금 할 수 있을 때 돈을 빼내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이 영상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할 공통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로텐베르크 등 푸틴 측근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깨달았고 그렇다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하지만 이는 푸틴에게 시작일 뿐입니다. 돈이 러시아를 빠져나가자 푸틴은 장관, 군인, 그리고 푸틴의 피비린내 나는 과거가 남긴 수많은 유령 중 하나가 그를 괴롭히러 돌아오는 상황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앞서 쇼이구를 언급했습니다. 그가 국방장관 자리에서 해임된 것은 그가 이끌던 부처 내에서 계속되고 있는 숙청의 일부입니다. 쇼이구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이제 러시아 안보위원회의 수장이지만 이는 그가 이전에 맡았던 직책에 비하면 큰 강등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운이 좋지 않았습니다. 쇼이구의 전직 차관 여러 명, 그 중에는 파벨 파포프, 티무르 이바노프, 그리고 루슬란 살리코프까지 모두 부패 관련 여러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이는 로텐베르크 네트워크에서 본 숙청과 같습니다. 이번에는 러시아 최고 권력층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점만 다릅니다. 푸틴은 이제 자신에게 불편한 장관들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일부 장관들이 맞서고 있습니다. 데니스 부차예프는 러시아 천연자원 및 환경부의 고위관리였습니다. 형사 기소에 앞서 해임된 후 미국으로 도망쳤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이후 현직 장관이 러시아를 탈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따라올 듯합니다. 국가 두마에서 푸틴은 공산당 대표 게나디 주카노프와 같은 다른 장관들과 맞서야 했고 주카노프는 푸틴이 러시아를 1917년의 사건이 반복될 전쟁으로 직접 이끌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다시 말해 푸틴 체제의 완전한 붕괴입니다. 이 상황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는 단 하나뿐입니다. 혼돈입니다. 그리고 아직 더 있습니다. 러시아군 내부에서 반란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6월 말 러시아의 참전 용사인 알렉산드르 루닌이라는 사람이 러시아 지휘관들이 병사들에게 보인 잔혹함이 반란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루닌은 푸틴에게 직접 면담을 요청했고 러시아 내무부와 국방부의 장관들이 자신에게 목소리를 내라고 격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푸틴 주변에는 더 많은 배신자들이 있었고 루닌은 발언으로 곧 체포되어 크렘린에 의해 정신적으로 문제 있다고 낙인 찍힌 뒤 사라진 듯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반란 요구는 와그너 반란을 떠올리게 하며 푸틴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반란과 지도자 예브게니 프리고진을 기억하실 겁니다. 푸틴이 그를 처리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프리고진은 와그너 준 군사 조직을 이끌고 반란을 시도한 뒤 비행기 추락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또 다른 반란이 일어나는 것은 푸틴이 가장 원치 않지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루닌이 그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또한 푸틴의 과거 유령이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브게니 프리고진의 아들 하벨은 이제 아프리카에서 바그너 용병단의 소규모 부대를 이끌고 있습니다. 약 500명의 병력은 새로운 바그너 부대 합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바그너 부대는 러시아 국가 체제에 흡수됐습니다. 대신 이들은 푸틴에게 직접적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그만의 작은 무법자 군벌 제국이라고 묘사한 세력을 꾸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푸틴의 통제 밖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핵심은 통제입니다. 통제는 푸틴이 자신만의 러시아와 자신의 권력에 대한 정당성을 유지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유일한 것입니다. 마피아의 대부처럼 푸틴은 부패와 거짓, 그리고 자신을 지지할 것이라 생각한 사람들에게 권력을 주는 시스템을 구축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시스템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내부자들은 최대한 빨리 돈을 러시아에서 빼내고 있습니다. 장관들은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거나 러시아를 탈출하거나 체포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경우는 크렘린을 위협하는 불길에 기름을 붓는 셈입니다. 반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직 반란군의 아들이 푸틴을 대놓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푸틴은 오랜 기간 자신에게 유리하게 짜인 판에서 게임해왔습니다. 이제 그는 패를 잃었으니 이 거꾸로 된 헝거게임에서는 운이 결코 그의 편이 아니길 바랍니다. 이제 가장 큰 질문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입니다. 간단한 답은 이 모든 것이 푸틴의 실패한 전쟁이 엘리트들과 내부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훨씬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설명이 앞서 여러분은 밀리터리 쇼를 시청 중입니다. 저희는 표면적인 뉴스 그 이상을 파헤쳐서 여러분께 전체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마음에 드신다면 오늘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렇다면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우선 러시아 경제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부자들에게 계속 돈이 흘러가 그들의 충성을 얻는 시스템에 좋지 않습니다. 지금 러시아 경제는 엉망진창입니다. 2026년 상반기 이후 예산 적자가
750억 달러를 넘었는데 이는 러시아가 연간 목표로 설정한 것보다 51% 이상 많은 수치입니다. 또한 러시아는 유동자산이 적자를 메우기에 매우 부족합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돈을 빌립니다. 나는 돈을 빌립니다. 러시아의 다음 대출 상환금은 거의 120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 영상이 공개될 즈음 상환해야 하며 크렘린은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초인플레이션 문제가 발생합니다. 러시아가 가진 것은 포춘이 빛 위에 세워진 환상이라고 부르는 경제입니다. 은행 위기가 곧 터지기 직전입니다. 러시아는 수년간 대출을 보조해왔고 이제 은행들은 기업 대출의 10%를 상환받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가계대출의 15%도 미상환 상태입니다. 이렇게 많은 돈이 러시아의 핵심 금융기관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 겁니다. 2025년에 50만 명이 넘는 러시아인들이 파산을 선언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이미 수백만 명의 삶을 망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기본 식료품에 2024년보다 최대 167% 많은 비용이 들어 사람들이 큰 부담을 겪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정유소, 선박, 연료 트럭 공격으로 러시아의 연료 위기가 발생하면서 성장이 멈추고 인플레이션이 치솟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험이 높습니다. 그러면 다시 초인플레이션 문제로 돌아가게 됩니다. 러시아는 막대한 빚을 갚아야 하는 와중에 이 경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푸틴은 상황을 더 나아지게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새로운 병사들에게 자신의 전쟁에 참전하면 러시아가 최대 14만 달러의 빚을 탕감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 돈은 이미 어려운 은행들에 돌아가지 않는 큰 금액입니다. 하지만 돈이 떨어져 크렘린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군인들에게 지급하는 엄청난 급여와 보너스까지요. 러시아는 루브라를 더 찍어내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초인플레이션의 원인입니다. 러시아의 다른 계획들은 이미 실패했습니다. 크렘린은 채권을 팔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계획은 러시아가 설정한 목표의 10%만 모금하는데 그쳤습니다. 추가 대출 시도도 효과 없습니다. 러시아의 돈을 빌려주려는 사람들은 위험에 맞는 이자율을 원하지만 크렘린은 이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다른 선택지는 푸틴이 이미 제한적으로 해오던 일을 대대적으로 벌이는 것입니다. 부자들에게서 빼앗아 크렘린에 주는 것이죠. 아까 영상에서 언급한 주제 기억하세요? 엘리트들과 내부자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고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 주제가 여기서 훨씬 더 강하게 다시 드러납니다. 러시아 최고 부자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들은 푸틴이 침공자금을 마련하려 만든 악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크렘린이 시도하는 어떤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 내부자들이 결국 돈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된다면 푸틴이 그들에게 손을 벌릴 것입니다. 지금 돈을 빼내면 푸틴이 훔칠 게 없습니다. 러시아의 심각한 경제 상황은 현금 유출과 우리가 다뤄온 다른 많은 불만이 나타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요인이 있습니다. 푸틴의 측근들은 주로 사업가들입니다. 많은 이들이 민간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크렘린이 이들에게 수익성 높은 계약을 몰아줬기 때문입니다. 루텐베르크 형제가 수십억 달러를 벌었습니다. 푸틴과 가까우면 독재자가 전쟁을 고집하지 않을 때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푸틴의 부패로 이득을 본 사업가들은 러시아가 민간에 막대한 세금을 부과해 파멸로 이끄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내부자들을 처음에 그렇게 부유하게 만든 기업들을 압수해 국가에 넘김으로써 그 기업들을 잡아먹는 경우도 많습니다. 러시아 기업 환경은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까다롭습니다. 2025년 11월 모스크바 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1월부터 9월까지 기업 손실이 25% 증가해 830억 달러를 조금 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러시아의 약 18,400개 기업이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2024년보다 11% 많습니다. 제임스타운 재단은 2025년 러시아 전체 기업 중 약 30%가 수익을 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말까지 약 1,000억 달러의 누적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2026년 7월로 넘어가 보면 매초는 러시아 내 사업 활동이 너무 급격히 감소해 2022년 봄 수준까지 떨어졌다고 보고합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그 시기는 푸틴이 침공을 시작했던 시기입니다. 우크라이나 대외 정보국의 말을 빌리자면 러시아의 사업 활동은 2022년 봄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6월에 러시아 중앙은행이 산출한 기업 경기지수는 5월의 0.9에서 마이너스 3.6포인트로 떨어졌습니다. 이 지수에서 0은 성장과 위축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더 이상 개선을 믿지 않습니다. 현재 러시아에서 엘리트로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절한 시기가 아닙니다. 더 많은 돈을 벌 전망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한 자기잠식 현상도 포함해보세요. 우리는 이미 자산 압류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6월 19일 크렘린이 러시아 최대의 물류 및 산업 부동산 소유주 중 하나였던 JSC 엘마의 경영권을 국영 네프트 힘렘스트로이로 넘긴 것이 그 완벽한 예시였습니다. 약 105만 제곱미터의 토지가 사라진 셈입니다. 국가에 넘겨져 크렘린이 이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는 많은 사례 중 하나입니다. 2025년 7월까지 러시아는 민간 기업 자산 500억 달러 이상을 압류했습니다. 이 자산들 중 상단수는 침공 이후 러시아를 떠난 서방 기업들이 소유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이후 800개가 넘는 기업들이 국유화되었습니다. 이것은 푸틴 측근 누구도 원치 않는 싸움에 자금을 대기 위해 민간 기업을 잠식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는 그 주제로 돌아오게 됩니다. 러시아에서 민간 기업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이제 언제 자기 차례가 올지 고민하게 됩니다. 푸틴이 모두 만들어냈습니다. 거짓말과 속임수, 그리고 자기 사람들을 배신해 그가 이 길을 걷게 됐습니다. 자신의 무능함과 그것이 러시아에 미치는 영향을 보지 못한 채 푸틴은 거꾸로 된 헝거게임에서 뒤처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의 측근과 엘리트, 신복들이 하나둘씩 자신들이 안전하지 않음을 깨닫고 있습니다. 푸틴에게 아무리 가까이 가도요, 오히려 가까이 있는 것이 재앙입니다. 쇼이구와 노텐베르크 일가가 이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푸틴은 필요할 때 강압이나 힘으로 얻으려 합니다. 이제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대부분의 시간을 벙커에서 보내며 자신의 삶을 집어삼킨 편집증에 자신을 내맡기고 있습니다. 푸틴은 통제력을 잃었습니다. 그가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엘리트들은 그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푸틴 이후를 준비하며 푸틴의 목표 달성을 돕기보다는 러시아 지도자는 곧 막다른 길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끝에 도달하면 아무도 그를 막으려 하지 않은 채 절벽 아래로 곤두박질 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결국 전능한 독재자는 자신의 몰락을 스스로 초래하는 장본인입니다. 푸틴이 집권하는 한 러시아는 계속 내리막길을 걸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단지 경제적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사상자가 140만 명을 넘어서면서 러시아는 그 어느 때보다도 약해질 인구 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중국은 군침을 흘리고 있습니다. 러시아 극동 지역은 취약해질 것입니다. 러시아 국가 붕괴를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유는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을 설정하셔서 더 많은 밀리터리 쇼와 저희 분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